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7월 8일 수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힐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이 이란을 다시 공격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란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었던 세 척의 그 상선을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거는 휴전 협약을 이렇게 또 한 것을 어긴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미국 측에서 이제 반발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제는 이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 회담에 이렇게 또 참석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하고 이란과의 양해각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MOU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밤에 이란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공언을 나토 회의에 참석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란을 엄청나게 공격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란에 있는 혁명 수비대 고속정들 있지 않습니까? 배들을 한 60척 정도를 정밀 타격을 해가지고 다 파괴를 이렇게 해버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란에 있는 방공망 80개 정도를 공격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파괴를 이렇게 해버렸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재봉쇄를 하겠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도 봉쇄를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재봉쇄를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이란한테 풀어줬었던 그 제재를 다시 시작을 이렇게도 하겠다라고 이제 이란한테 얘기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다시 전쟁이 시작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유가 있지 않습니까? 유가가 다시 폭등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유가는 갑자기 4%가 폭등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78달러 선을 지금 넘기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80달러를 넘어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유조선 그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2배가량 뛰었다라고 합니다. 1000만 달러까지 이렇게 또 치솟으면서 또 이제 유조선들의 그 비용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지금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다시 그 비축유 있지 않습니까? 비축유가 다시 이제 뭐 채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왔었는데 그런데 아마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다시 비축유를 계속 쓸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비축유가 사상 최저치를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이렇게 또 막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뭐 투자자들이나 수많은 국가들에서 대공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지금 우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토 그 정상회담을 이렇게도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여기에 이제 참석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 지금 계속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좀 공급을 이렇게 또 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요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파격적인 방침을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해요. 아니 우크라이나 너네들이 이제 우리한테 계속해가지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부탁을 하지 말고 그냥 직접 제조를 하고 그리고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 같은 것들을 기술을 보내주겠다. 전폭적으로 이제 지원을 이렇게 또 해주겠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기술을 넘겨준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드론 생산 기술이 엄청나게 지금 발달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그
러시아 깊숙이까지 이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쟁의 양상이 이렇게 또 뒤바뀌어 가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가 좀 더 이제 우세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맘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라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 뭐 드론 같은 거 공격을 이렇게 또 최근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방공망이 좀 이제 약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이제 만난 김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빨리 좀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지원 좀 해달라라고 하니까 직접 제조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능력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요. 야, 이건 진짜 파격적인 그런 방침을 이 미국에서 지금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푸틴한테도 이제 전화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랑 우리 이제 러시아의 전쟁이 이제 끝날 수 있도록 이제 정상회담을 주선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하고 이란은 다시 이 전쟁을 시작을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막 유가 급등하고 주식 폭락하고 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만 폭락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뭐 요동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에 이렇게 또 날아가가지고 이제 나토 정상회담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인 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제 강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는 동맹국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We want to remain with you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남고 싶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동맹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하자라는 그런 의지를 직접 전달을 이렇게 또 하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비공개 때 이렇게 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는 좀 이제 강하게, 그러니까 자신을 좀 더 이제 강력한 지도자로 이제 내비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비공개 자리에서는 좀 이제 유화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우리 미국의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계속해가지고 무기를 동맹국들한테 판매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그런 파격적인 입장도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보통 이제 미국이 무기를 이렇게 또 팔 때에는 그 무기의 성능이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미국이 좀 이제 개입을 하는 게 이렇게 또 많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 개입 안 할 테니까 이 미국 무기 좀 잘 좀 사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도 이제 스페인한테는 좀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또 강경하게 이 대처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이번 이제 나토 회의를 이렇게 또 하면서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반대 입장을 이렇게 또 내놨다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를 GDP 대비 5%대까지 이렇게 또 올려라라고 하면서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에서는 아니 뭐 그 정도까지 하느냐라고 하면서 좀 이제 반대 의견을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이랑 미국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스페인에서는 좀 이제 반대 입장을 이렇게 또 내놓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인한테 이렇게 조치를 이렇게 또 취했다고 해요. 미국은 스페인이랑 하고 있는 모든 무역을 다 중단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스페인이랑 무역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어떻게 다 차단을 이렇게 또 할런지 지금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야,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이제 스페인은 큰 경제적인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좀 이제 강력한 그런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강력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이 좀 이제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나토 회의를 이렇게 또 하면서 좀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나토 국가들한테 유럽 국가들한테 우리는 계속 동맹국으로 이제 남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미치 매코넬 그 의원, 상원 의원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치 매코넬이 한 3주 전쯤에 이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또 입원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3주 동안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 아니 왜 이 미치 매코넬이 넘어져가지고 이제 쓰러져가지고 뭐 CPR을 이렇게 또 받아서 병원에 이렇게 또 입원을 해 있는지 전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의혹이 계속 이제 증폭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쓰러져가지고 심정지 상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 루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요. 측근이면서 구구 인플루언서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로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치 매코넬을 본다고 하면은 식물인간 상태이다, 베제테이티브 뭐 스테이시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면서 뇌사 상태이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병원이나 보좌관들이 은폐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측근, 구구파가 구구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난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이 미치 매코넬 3주 동안이나 지금 쓰러져 있는데, 그리고 이 투명하지 않게 지금 공개를 하고 있지 않는데 이거 분명히 뭔가 있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러한 주장뿐만이 아니라 미치 매코넬의 이 부인이 있다고 합니다. 부인이 중국 분이신가 봐요. 이름이 일레인 차오라고 하는 이 중국 분이신가 봐요. 이분께서, 이 부인이 이 미치 매코넬이 입원을 한 지 사흘 만에 중국에 이제 방문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베이징에 이렇게 또 방문을 해가지고 지금 이 루머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루머가 부추기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미치 매코넬 이제 부인은 이렇게 또 나와서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내가 중국을 이렇게 또 방문을 한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약속이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미치 매코넬의 그 건강 상태가 내가 귀국을 서두를 만큼 그렇게 유중한 상태는 아니었다 라고 그렇게 해명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벌써 이제 미국으로 이제 돌아와 있는 그런 상태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거밖에도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이렇게 미치 매코넬을 해명 아닌 해명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미치 매코넬이랑 이제 전화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20분 동안이나 통화를 이렇게 또 했다. 그래가지고 국가 안보 문제나 뭐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명확하고 그리고 깊이 있는 그런 통화를 했다라고 이 공화당 의원들이 이 미치 매코넬을 이제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구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 이렇게 뭐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공화당이 지금 이 루머를 차단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극좌파가 이렇게 퍼뜨린 것이 아니라 구구가 그 우파의 그런 루머를 이렇게 또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네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미치 매코넬이 실제로 지금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또 입원을 해 있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지금 제대로 이제 투명하게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켄터키 주지사는 이 미치 매코넬이 켄터키주의 상원 의원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 켄터키 주지사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상원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 상원 의원의 의무를 수행을 할 그 능력이 있는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미치 매코넬의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라라고 켄터키 주지사, 민주당 소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켄터키 주지사가 지금 공식적인 서한을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미치 매코넬이 실제로 식물인간 상태거나 아니면은 뭐 실제로 상원 의원직을 수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빨리 그 상원 의원을 다시 이렇게 또 뽑아야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켄터키 주지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중간선거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중간선거를 이렇게 또 앞두고 지금 이 공화당에서는 좀 이러한 얘기들이 이렇게 또 돌고 있다고 합니다. 공화당 이제 상원 의원 이 미치 매코넬이다 보니까 이러한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거든요. 그리고 인터뷰할 때도 막 허공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좀 예전부터 뭔가 좀 이상했어.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드시고 좀 이제 쇠약해지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좀 이제 쉬시는 것도 좋지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이제 폴리티코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제를 그 금지를 이렇게 또 하려고 뭐 행정명령에다가 이렇게 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대법원에서 그거는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을 이제 기각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 존슨이 공화당 강경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경파들은 계속해가지고 이 출생 시민권제를 금지를 해라. 라고 계속해가지고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달래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마이크 존슨은 벌스 추어리즘 있지 않습니까? 원정 출산, 의 원정 출산을 이제 막기 위한 그런 법안을 지금 내놓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좀 이제 달래주려고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벌스 투어리즘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좀 이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원전 출산을 그 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임신을 한 임산부가 미국으로 여행을 이렇게 또 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애를 이렇게 또 난다고 하면은 시민권을 발급을 하는 것을 금지를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상정을 이렇게 또 하려고 검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얼마 전에는 그 한국의 그 개구먼 그 안영미 씨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도 뭐 둘째를 이제 뭐 임신을 이렇게 됐는데 미국으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남편이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기러기 아빠인가 봐. 근데 이상하게 기러기 아빠네. 보통 기러기 아빠면은 한국에 남편이 있고 이제 미국에 이제 부인이 이렇게 또 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미국에 남편이 있고, 그리고 뭐 안영미 그 개그우먼이 이제 둘째를 또 출산을 하기 위해서 뭐 미국으로 온다나 만다나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아기가 안영미 그 개그우먼이 미국으로 와서 뭐 출산을 이렇게 또 했대요. 출산을 이렇게 또 해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 또 이제 둘째가 미국으로 뭐 온다네 만다네 그런 루머가 이렇게 또 퍼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안윤미가 또 이제 미국으로 안 온다나 오히려 뭐 남편이 한국으로 간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한국에서도 그 원전 출산 그런 문제가 이렇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알고 있다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원장은 공화당 내에 있는 강경파들을 달래주기 위해 가지고 이 원전 출산을 이제 금지를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상정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또 이제 반대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필리버스터도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어를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징적인 그런 법안 상정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원정 출산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원정 출산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텍사스 휴스턴에서 또 이제 아이스에 대한 또 이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화요일 저녁 6시 50분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텍사스주 이제 휴스턴에서 아이스가 어떠한 차량을 멈춰 세웠다고 해요. 멈춰 세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컨스트럭션 워커들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아이스가 이제 멈춰 세우다 보니까 좀 무서운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운전수는 거기서 뭐 반장 그런 역할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태우고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도 이제 멕시칸 국적이래요. 멕시칸 국적이다 보니까 아이스가 이제 멈춰 세우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제 멈췄다가 이제 움직인 것 같은데, 움직이자마자 아이스 요원이 바로 이제 총을 이렇게 또 쏴가지고 운전자를 사살을 이렇게 또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근에 CCTV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요. 그러면서 그 CCTV를 이렇게 또 보면은 복부에 총상을 입은 그 운전자가 수갑이 채워진 채 이제 땅바닥에 이렇게 또 엎드려 있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을 이렇게 또 맞았다 보니까 신음소리를 이렇게 또 냈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차 안에 타고 있었던 다른 그 인부들도 다 체포가 이렇게 또 됐었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3명도 수갑을 이렇게 또 채워진 채 붙잡혀 있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스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차가 이 아이스 요원을 들이받으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스 요원이 총을 쐈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CCTV를 이제 분석을 이렇게 또 해보니까 뭐 경찰이 분석을 한 것은 아니고 라틴 아메리카 뭐 시민 연맹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CCTV를 분석을 이렇게 또 해보니까
전혀 뭐 받으려고 한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차량도 기수도 하나도 나 있지도 않고 돌진을 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그냥 쐈느냐라고 의문점을 지금 제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그 오레곤이나 뭐 미니애폴리스에서도 아이스들이 막 총을 이렇게 또 쏴가지고 시민들을 사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또 이제 비슷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때도 어떤 이제 미국 여성 이제 시민이 차를 타고 아이스가 막 둘러싸다 보니까 그 자리를 피하려고 차를 이제 틀었거든요. 틀고 이제 가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총을 쏴가지고 운전자를 사살을 했거든요. 미국 시민 여성을 사살을 이렇게 됐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 멕시칸 컨스트럭션 워커를 사살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어떠한 이제 멕시칸이 운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가 이 아이스에 의해 가지고 트래픽 스탑을 이렇게 또 하다가 또 이제 둘러쌌나 보죠. 둘러싸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가 총을 맞아서 이제 사망권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인종 프로파일링을 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가지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여러 곳에서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과연 어떠한 결과가 이렇게 또 나올런지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 한번 뉴스를 이렇게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런데 좀 그렇죠. 이 멕시칸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멕시칸 분들이 이런 이제 컨스트럭션 워커를 거의 다 일을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안 해. 미국인들이 이렇게 험한 일을 이렇게 또 안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미국인들은 이렇게 멕시칸 분들처럼 일을 잘 하지 못해요. 멕시칸 분들은 일을 진짜 잘하시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미국 분들보다 이제 더 싸다 보니까 이 컨스트럭션 그 건설업에서는 멕시칸 분들이 없이는 미국에서 건설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멕시칸 분들을 이렇게 또 쓰면서 컨스트럭션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인종 프로파일링을 한 그런 단속에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멕시칸 분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 35년 동안 이렇게 또 거주를 하면서 건설업계에 종사를 해온 그런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들은 이제 아마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태어났겠죠. 아들은 이날 아침에도 합법적으로 이제 워크 퍼밋을 신청을 이렇게 또 했다. 그러면서 같이 일할 인부들을 태우고 일을 하러 가던 중이었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과잉 진압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억울함을 이제 호소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진짜 험한 일들을 다 이렇게 또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일을 잘하면서 그 돈을 받고 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멕시칸 분들도 이제 꼭 필요한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 압박만 하면서 제대로 해법도 없으면서 그냥 계속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아니, 미국에서 35년 동안이나 살았다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얼마 전에 그 100억간 그 뭐 앞인가 뒤인가 이렇게 또 해가지고 헬리패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인터뷰를 하면서 또 이제 누가 물어봤나봐요. 누가 물어봐가지고 이 헬리패드에 대해 가지고 또 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헬리패드를 그 100억간 남쪽 잔디밭에다가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라나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화강암을 이용을 해가지고 헬기 착륙장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 헬기 착륙장을 만들기 위해서 자그마치 5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가 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도 덧붙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헬리콥터 그 방산 기업에서 전액 기부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헬기 제작사 있지 않습니까? 그 마린 원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들이 타고 다니는 그 헬기가 있거든요. 그 헬기 제작사가 헬리패드를 500만 달러, 600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대요. 100% 전액 지불을 한다. 로키드 마틴 그 사의 시코르스키라고 하는 그 헬기 제작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액 지불을 이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해 상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부를 막 500만 달러, 600만 달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헬기를 만들 수 있는, 뭐 마린원 헬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주문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헬리패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뭐 500만 달러, 600만 달러가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헬기에다가 500만 달러, 600만 달러 그 이상을 얹어가지고 이제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다 기부를 받아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간접적으로 돈을 주는 거 아니야. 간접적으로 헬기를 엄청 비싸게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진짜 트럼프 대통령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꼼수 부리는 게 이제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막 이것저것 하고 있는, 뭐 자기 돈을 불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짓들을 봐.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 헬리패드를 만드는데, 그 헬리패드를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름 새기고 뭐 그렇게 뭐 끝에다가 뭐 트럼프 대통령 이름 새기지 않아. 어쨌든 화강암을 써가지고 콘크리트로 그냥 만들면 그냥 싸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비싼 화강암을 이제 써가지고 500만 달러, 600만 달러가 들어가는 그런 헬리패드를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은 또 이제 비판들이 막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백악관을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 입맛대로 지금 싹 다 바꾸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 백악관 동관 있지 않습니까? 이스트윙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역사적인 가치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무너뜨리고 엄청나게 커다란 그 볼룸을 이렇게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볼룸을 만든다고 했다가 뭐 엄청나게 비난을 이렇게 또 쏠리다 보니까 뭐 벙커 앤 뭐 볼룸을 이름을 이렇게 또 바꾸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 볼룸도 뭐 다 기부금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에 볼룸을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2억 달러밖에 들지 않을 것이다. 2억 달러밖에 그리고 이 2억 달러 모두 이 기부금으로 이제 충당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설이 되고 있는 그 볼룸을 이렇게 또 보니까 돈이 3배가 늘어가지고 6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부금 받으려고 했었던 그런 그 생각은 한 2억 달러이다 보니까 나머지 3, 4억 달러는 이게 텍스페이어들의 머니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세금이 아마도 쏟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야당에서나 뭐 수많은 뭐 민주당에서나 뭐 수많은 비난들이 막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뭐 법정 공방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뭐 난리가 나고요. 그러면서 이 볼륨에 맞게 지금 이 헬리패드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네요. 볼륨을 엄청 호화롭게 트럼프 대통령 그 디자인대로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 볼륨에 맞는 헬리패드를 화강암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근데 그러면서 이거를 세금으로 이제 만든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만든다. 500만 달러, 600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기부금으로 만드는데, 당연히 그 기부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헬기 업체에서 나온다. 그 헬기 업체는 당연히 이 미국에다가, 미 정부에다가 헬기를 파는 데 있어가지고 당연히 그 금액을 얹어서 팔지 않을까. 그건 뭐 당연한 거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백악관을 본다고 하면은 막 공사가 어마무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뭐 난장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좀 짜증이 나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독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독일에 어떠한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의사 이름이 요하네스라고 하는 의사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의사가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4, 5년 동안 가정 방문 치료를 하고 있었던 25세에서 94세 환자들 중에 15명을 동의 없이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살해를 했다라는 그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굉장히 위독한 그런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 그런 죽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방문 치료를 받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독극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15명이나 동의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범행 흔적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환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들을 고통에서 구해주기 위해 가지고 최선의 선택은 내가 독극물을 주입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송이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의사가 주장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이거는 동정심이 아니라 환자의 생사를 통제를 하려는 지배욕 그리고 살인 욕구가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족들 역시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어 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법정에서 울분을 이렇게 또 토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렇게 선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조기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기가 종료가 된 뒤에도 종신형이면은 형기가 종료가 되면 죽음으로서 종료가 되는 게 아닌가? 어쨌든 형기가 종료가 된 뒤에도 격리를 하는 그런 예방적 구금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의사 면허는 영구히 박탈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그렇게 선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자기가 가정 방문 치료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환자들을 25살에서 94세 15명 환자들을 독극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동의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야, 이거 미친 또라이 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전 또라이 시키네요. 네. 어쨌든 독일 역사상 사상 최악의 연쇄 살인 인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15건뿐만이 아니라 76건의 추가 살인 혐의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15건은 확실한 그런 살인 그런 증거가 있다고 하고 또 다른 살인 혐의도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완전히 또라이 그런 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마크론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마크론 대통령이 시리아 다마스커스 있지 않습니까? 다마스커스에서 그 어떤 호텔에서 이제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투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그 호텔 인근에서 차량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두 개의 폭탄이 이렇게 또 연달아 폭파가 이렇게 또 되므로 해가지고 18명이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다행히도 이제 마크론 대통령은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다고요. 벌써 이제 마크론 대통령의 차량은 떠난 상태였다고요. 떠나자마자 이제 폭발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러한 테러가 이렇게 또 일어난다고 하면은 뭐 대통령이 대피를 하거나 뭐 그런 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크론 대통령은 자기의 일정을 다 강행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시리아 대통령이랑 정상회담도 이렇게 또 갖고 뭐 여러 가지 안보 협력 같은 것들도 뭐 체결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러가 이제 무색하게 마크론 대통령은 일정을 다 소화를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마크론 대통령이 이 시리아에 이렇게 또 갔었는데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연쇄 폭탄 테러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또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영상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어떠한 건물에서 갑자기 막 폭발을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크론 대통령 근처였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무슨 일인지 하고 이렇게 또 봤더니 이런 일이었네요.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은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엄청나게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즌5는 이제 끝났다. 지금 휴전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hit them hard tonight 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엄청나게 강력하게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존스는 700포인트가 하락을 이렇게 떠면서 1.5%가 지금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S&P 500도 거의 1%가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 역시 거의 1% 정도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국제 유가가 다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4%가 갑자기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국제 유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75달러, 79달러 이제 조만간 또 이제 80달러를 넘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요. 지금 이 유가가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주가는 직격탄을 이렇게 또 맞으면서 다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에너지주들은 기름 그 퍼내는 그런 주들은 다시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에너지주들만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다른 주들은 다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난리가 이렇게 또 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급등을 이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국채 금리가 미국 10년물 이제 국채 금리가 4.5%로 이제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정부 채권의 금리가 일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채권 금리가 폭락을 하는 것이거든요. 전 세계 국가의 채권 금리가 다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대 4.82%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국채 금리가 이 상승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 코스피도 5.3%가 폭락을 이렇게 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을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삼성, SK 하이닉스 급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반도체주들, 이제 한국에 있는 반도체주들을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고점 대비 벌써 20% 이상 하락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공식적인 베어 마켓에 진입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코스피가 이제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을 이렇게 했대요. 한국은 베어 마켓 약세장으로 다시 진입을 이렇게 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난리 났습니다. 다시 유가는 상승을 하고 있고 난리가 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기 중고차 있지 않습니까? 전기 중고차의 가격이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란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유가가 급등을 이렇게 또 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미친 듯이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중고 전기차 수요가 급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중고 전기차가 찾아보기가 어렵다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 새 차 있지 않습니까? 전기 새 차는 조금 좀 판매가 어렵다, 침체를 이렇게 겪고 있다. 라고 합니다. 중고차 판매는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전기차요. 전기차 중고차는 12%가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반면에 새 차들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이제 새 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별로 판매가 좋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9월 달에 전기차 구매 혜택 페더럴 크레딧 있지 않습니까? $7,500 준 거. 그거를 폐지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폐지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전기차 업체들에서 다 그 생산하는 것도 뭐 축소를 하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도 축소를 하고 다 축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판매도 실제로 새 차는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싼 이 중고 전기차가 인기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얻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중고 전기차의 가격은 오히려 지금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또 이제 중고차를 지금 막 사기에는 조금 불안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고차 3년 전에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팔렸다고 하거든요.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이제 끝나가고 그리고 그때 뭐 돈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인센티브 같은 거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 3년 전쯤에 전기차가 막 불티나게 이렇게 또 팔렸는데 그 전기차 리스한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리스를 이렇게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올해 하반기에 그 리스가 쏟아질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리스 리턴을 이렇게 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 전기 중고차가 쏟아질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 중간선거를 이렇게 또 앞두고 유가를 지금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긴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적은 유가를 빨리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유가도 내려가고 이 중고 전기차 리스 리턴된 것들도 엄청나게 이제 시장에 이렇게 또 나올 것이고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고 중고 전기차가 쏟아지게 된다고 하면은 중고 전기차 가격은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많이 내려갈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중고 전기차 엄청나게 지금 비싼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는 것은 좀 이제 보류를 이렇게 또 하는 게 좋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애플이 브로드콤이랑 300억 달러 규모의 생산 계약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애플은 무선 통신 그리고 반도체 전문 기업인 브로드콤이랑 최소 30 빌리언 달러, 3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공급 계약을 체결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칩스 뭐 액트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을 해라라고 하면서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같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애플에서는 칩 같은 것들을 미국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 것을 지금 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애플은 CPU 같은 그런 AP 칩뿐만이 아니라 그 통신 칩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모덴 칩 같은 것들도 뭐 C1, C2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생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이제 브로드컴에서 생산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번 계약의 핵심은 콜로라도 주에 있는 브로드컴 공장에서 칩을 이렇게 또 생산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대규모 계약을 이렇게 또 애플이랑 하다 보니까 콜로라도 이 브로드컴 이제 공장은 시설을 이제 확장을 하고 그리고 현대화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15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설비를 더 이제 모더나이즈를 하고 확장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애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팀 쿡은 올해 이제 9월 1일에 퇴임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퇴임을 하기 전에 지금 이 애플에 이제 관세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매겨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 방어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칩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구매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칩들은 생산이 되고 이제 많이 이제 구매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이제 미국 내에서 많이 소비가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프 베조스가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블루 오리진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 X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고 제프 베조스는 블루 오리진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블루 오리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동안 이제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주식을 이제 매각을 하면서 블루 오리진을 운영을 이렇게 또 했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블루 오리진에서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100억 달러 규모를 외부 펀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블루 오리진에 대한 가치 평가를 이렇게 또 했다고요. 기업에 이제 가치 평가를 해야지만 주식을 또 이제 주면서 이제 자금 조달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치 평가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블루 오리진은 1,300억 달러 규모의 기업 가치를 평가를 이렇게 또 받았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0억 달러 규모를 이제 유치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유명 투자 헤지 펀드사인 포추얼 뭐 매니지먼트가 40억 달러를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프 베조스 본인도 20억 달러를 추가로 이제 보탤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40억 달러는 또 다른 뭐 대형 기관 투자자들 수요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제 금방 100억 달러 이제 모을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러한 우주자본 경쟁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시작을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스페이스X가 이제 올해 대형으로 역대급 커다란 IPO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블루 오리진에서도 이 제프 베조스가 내 돈으로만 하지 말고 이것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외부에서 이제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우주 인프라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스페이스X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이제 넓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프 베조스의 이제 블루 오리진도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이제 넓혀가고 이제 개발을 더 이렇게 또 많이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100억 달러 투자를 이제 유치를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더 투자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우주 산업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을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스페이스 X가 IPO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화려하게 이제 데뷔를 이렇게 또 하면서 어마무시한 돈을 이제 끌어 모았거든요. 끌어 모았는데 그런데 처음에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오르다가 다시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수많은 투자 은행들이 이 스페이스 X에 대해 가지고 첫 공식 보고서를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 투자 은행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페이스X에 대해 가지고 80% 이상은 매수 또는 비중 확대를 그 의견을 제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스페이스X 주식은 살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런 수많은 투자 은행들에서는 스페이스X의 목표 주가를 247달러로 책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스페이스X의 이 주식 가격이 한 150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처음 이제 IPO를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공모가는 135달러였는데, 그런데 처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공개가 된 것은 이제 150달러였거든요. 지금 150달러 선을 이렇게 또 가고 있는데,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150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 애널리스트들은 이 주식은 247달러 목표 주가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보다도 60% 이상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가는 왜 스페이스X를 이렇게 또 사랑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페이스X는 우주 발사체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모든 주문을 이렇게 또 따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우주 로켓 발사 능력이 전 세계에서 최강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네, 그러면서 이제 스페이스X에서 스타링크 그 인터넷도 엄청나게 이제 발사를 이렇게 또 하면서 사이렐레 인터넷 그 서비스도 이렇게 또 열심히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만간 사이렐라의 그 셀폰도 아마 내놓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스페이스X의 그 모든 계획을 실현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을 하는 그 자금 수혈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최대 리스크라고 한다고요. 지금 이 스페이스X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뭐 마르스, 뭐 화성에다가도 사람을 뭐 100만 명을 보낸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달에다가도 이제 기지를 이렇게 또 만들려고 스페이스X가 뭐 노력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투자가 되는 그런 금액들이 천문학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는 아직도 적자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적자 기업에서 흑자로 변환되기 전까지는 아마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빨리 이 흑자가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2030년 4분기쯤 되어야지만 이 흑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리스크도 있기는 있지만, 그렇지만 월가에서는 스페이스X를 굉장히 높게 이렇게 또 쳐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과연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지 계속 한번 뉴스를 이렇게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히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